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계속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가 요번에 나온 책이고요. 그 전에 2017년부터 나왔던 책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인데, 일단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책은 기초과정입니다. 그보다 좀 심화 과정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6.17 부동산 대책, 7월 10일 대책 이후에 주택을 사는 개인이나 또 법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에 의해서,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부동산 매매법인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짧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숙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요, 계속 그 유튜브 방송이 순서대로 앞쪽을 보시게 되면요, 순서대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보신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페이지 29페이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타 공유자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내용 증명이 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그냥 내용 증명이 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낙찰을 받고 진행했던 분들은요,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되지 않는 내용 증명을 처리하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치인불명, 수치거절이라는,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이 4가지 경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또 어떻게 그 타공유자한테 도달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의 등기 날짜라든가 나이라든가 지역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이사불명이나 수치인불명이 된 그런 그 물건만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발송됐는데 폐문부재가 아니고 이사불명이나 수치인불명, 또 수치 거절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분경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단추가 내용 증명 보내는 겁니다.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아도요, 타 공유자의 전화번호나 타 공유자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타 공유자도 내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내용 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보내는 방법들을 배웠으니까, 이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폐문부재가 됐다, 이런 경우에 이 4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폐문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 30페이지 하고 있고요. 먼저 이 폐문부재, 받을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타 공유자가. 근데 외출을 했거나 여행을 갔거나 뭐 이래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우체부가 대문에다가 내일 몇 시쯤에 다시 방문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등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붙이고 가는데요. 다음날 방문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사불명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문부재나 수치인불명 같은 경우에는 또 수치 거절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폐문부재인 경우에도 다음날 받지 않게 되면요, 우체국에 우편물을 보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게 반송돼서 돌아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보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편물 받지 않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그냥 그 일시적인 외출, 이런 것 때문에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내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소장도 마찬가지로 폐문부재가 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대부분 보정서를
줍니다. 이 보정서를 갖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가지고 타 공유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주소지가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내고 요즘은 옛날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송달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공시 송달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 폐문부재 상태의 내용 증명이 있는 경우에 그걸 갖다가 그 내용 증명 폐문부재다라고 적혀 있는 이 내용 증명의 결과지를 첨부 서류로 그러니까 갑 제1호증에 딱 넣으셔. 내가 낙찰을 받은 이후에 타 공유자한테 이렇게 처음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타 공유자한테 연락이 안 되고 몇 차례 보냈지만은 이럴 때 몇 차례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폐문부재 됐다 그러면 2번 정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번, 4번, 5번까지 보낼 필요는 없고요. 2번, 2회 정도 이렇게 보낸 다음에 전혀 안 받는다 그러면 연락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바로 제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통해서 아까 보정명령 받아서 이렇게 이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이렇게 받는 방법. 또 보정서 들고 주민센터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초본 신청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지금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폐문 부재인 상태에서의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불명 또 폐문 부재 이러한 계속해서 나오는 이 경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하면서 타 공유자가 결국은 피고가 되는데 피고의 이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소와 그런 이력을 갖고 찾기 때문에요. 못 찾는 경우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낙찰받을 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나 아니면 등기가 된 지 오래된 주소 이런 경우에는 폐문부재보다는 이사불명 또 수취인불명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본 발급받았는데요. 내가 낙찰받은 지분 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타공유자 주소가 같다 그래도 이런 폐문부재가 나온다 그러면 보정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초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 또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인 경우 이런 경우에 초본을 받아보니까 또 같은 주소예요. 그래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보내줘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폐문부재인 상태, 이런 소장 받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는 특별송달을 통해 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야간 휴일 송달을 하는 방법, 그런 특별송달은 내가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요. 특별송달을 할지 안 할지 좀 물어본 다음에 의논해 가지고 신청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어가지고 다음 주에 33페이지, 다음 주에는 이제 휴가 기간인데요. 제 유튜브 방송은 계속해서 연재가 될 겁니다. 1년 365일 매주 이렇게 연재를 하니까요. 중간에 들어와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조금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붕경매로 토지주택 개발업자 되기 여기에 107페이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7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받은 2차 협의, 매각, 흥분하지 말라 이런 소설 같은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 내용 증명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지붕경매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두 개가 전부 지붕경매에 대해서만 얘기가 돼 있고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2차 협의, 매각, 흥분하지 마라, 내용 증명 받은 타공유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낙찰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묵묵부답이거나 이겁니다. 합의를 시도한다 그러면은 아마 전화가 올 것이고요. 묵묵부답이라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계속 반복해가지고 타공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 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협의하든지 뭐 묵묵부답이든지. 협의하면은 협상으로 끝날 거고요. 묵묵부답이면은 소송으로 끝날 거니까 우리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의 소제목 같이 지분경매 해결하는 두 가지 기둥, 소송과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연락을 취해와도 단시간에 협상을 이루는 것이 최선인데 리갈 마인드, 법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 바로바로 협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경매를 당했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마 이 지분 경매를 누가 살 거냐, 이렇게 복잡한 물건을 아무도 안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낙찰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리갈 마인드가 있어서요. 법적인 이런 그 상황들을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 본인이 원래 물건을 점유하고 예를 들어서 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요즘 부동산 매매법인의 규제가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 매매법인보다는 법인이 그냥 부동산을 한두 번 사는 이런 투자하는 경우, 매매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 매매법인으로, 부동산 매매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매법인이, 그냥 일반 법인이 부동산을 이런 경매로 사거나 팔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 두 번째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들이 2차 협의 매각 흥분하지 마라, 요 부분 좀 마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분도 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주택 위주로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6.17 대책, 부동산 규제 때문에 주택 지분을 사도 굉장히, 이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경쟁률도 높았지만은, 요번에, 김포 지역의 아파트를, 이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지역도 좋고, 지금 핫한 지역인데, 아파트, 입찰자가 5명밖에 안 났습니다. 과거 같으면 20-30명씩 이렇게 오는데요. 6.17 대책이 있다 보니까 5명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래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법인, 1인법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합의를 하는 부분, 그래서 점유하고 있지 않은데 내용 증명에 보낼 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서 바로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런데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게 바로 지분 경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분 경매를 공략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상당히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주택을 피해서 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일일 특강을 통해서 또 지분경매 실전반을 통해서 이 우리 틈새 시장, 그러니까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 지분경매에서도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 필요할 때 부동산 매매법인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하는 그게 부동산 매매법인이 아닙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곳이거든요. 부동산을 두고 체결하는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중개 수수료 받고 하는 그냥 중개법인이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업을 우리가 낸다는 거는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그러니까 지분경매도 여러 번 하게 되면요. 그러면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일회성으로 또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거, 이런 거를 부동산 매매법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요, 부동산 매매업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매매법인을 어떻게 할 건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게 부동산 매매업이고요. 과세기간 중에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매,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두 번 받게 되면요,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두 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 물건을 사거나 또 팔거나 협의가 되어서 팔게 되면은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계속해서,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매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명시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종의 사업이죠, 부동산 매매업도.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부르고요. 주택을 계속해서 사고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업입니다. 기간 횟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부동산 거래 행위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개인으로 운영할 때보다 법인으로 운영할 때가 운영 경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근데 법인세법 적용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막 지금 42%에서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법인은 법인세법 적용해가지고 최대 2억 이내에선 10%, 또 최대 20% 이내에서 이런 법인세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의 차이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앞으로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요. 이런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청 온라인 원스톱 재택 창업 시스템에 관련해서 소개하고, 이러한 설립하는 데 있어서 진행 업무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려서 나홀로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밴드를 잠깐 보면서 다음 주가 이제 휴가 기간이에요. 2주간. 마찬가지로 법원이 또 2주간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맞춰가지고요, 우리도 같이 이제 쉬게 되는데요. 일단 8월달 1일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 공개도 안 돼 있고 책에도 공개되지 않는 이런 지분 경매의 아주 깊은 부분, 어떤 물건을 선정해서 투자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소송과 협상과 같은 이러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좋은 물건을, 수익이 될 만한 물건을 선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파생 상품에서 나오는지 이러한 공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8월 달에는 8월 20일 목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있습니다. 홍범기 사무총장님 문의하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출판기념 특강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해야 될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소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요번에 또 이 실전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과정 수요일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매주 수요일마다 6개월 과정 수시로 등록합니다. 이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강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심화 과정을 얘기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이런 소송이나 협상에 대해서 옆에서 컨설팅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거죠. 지분경매 물건을 선정해서 또 협의돼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까지 무료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6개월 실전반 과정
여기 보시면 400만 원 합니다. 또 온라인 과정도 있습니다. 자세한 분이 등록하고 하신 분은요, 홍범기 사무총장님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의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후에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홍범기 사무총장님 통해가지고요, 매주 수요일 날 있는 6개월 과정 오프라인, 온라인 실전반 과정과 또 8월 20일에 있는 1일 특강 여러분들 등록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동산 매매법인 설립하는 내용,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